네,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강북 강남 지원청소 간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후에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정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원기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건우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민병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2022년 강북교육은 지난해 울산교육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2022년 울산교육 역전 추진 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원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2년 강북교육은 교육활동 중심,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업무 정상화에 역점을 둔 다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배움과 성장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1번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단과 신규교사 대상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고 성찰과 나눔의 학교 수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북수다를 개최하며 초 1학년 교실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놀면서 배우는 초등 안심학년제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20쪽 2번입니다. 소통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원 역량입니다.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리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연수 지원과 리더 교원 권역별 나눔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저경력 교사 대상으로 지역화 교육 역량 함량을 위한 강북사리 체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3번입니다. 공존을 실현하는 다원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만남, 나눔, 소통의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 전환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사계절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관내 전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가족 단위 너나들이 프로그램과 학급 단위 강북 다운버스 지원은 2021년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 학생과 저자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로 공존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4번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강북 특수교육입니다. 순회교육, 통합교육지원단,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장애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치료지원, 진로직업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보편적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5번입니다.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해 자유학년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 역량 강화 및 학부모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는 내실 있는 진로 체험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을 위해 보람마중 진로 체험을 운영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6번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촘촘한 학습 지원망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느린 학습자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난독 치료 및 복합 요인 학습 심리 상담 지원으로 학습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7번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 교육입니다. 강북 영재교육원 운영, 지역 공동 영재학급 운영 지원,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공약실 운영 지원, 학생과학 체험 및 안전한 과학실 구축을 위한 자학활동 실시로 우리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AI 및 메타버스 체험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9쪽 8번입니다. 참여와 이해로 서로 존중하는 행복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및 자녀와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한 학부모 연수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부모 회실 구축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운영위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운영위원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참여와 이해가 바탕이 되는 행복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30쪽 9번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감성으로 삶을 가꾸는 예체능 교육입니다. 학교 체육진흥위원회를 연이에 개최하고 일반 학생 및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체육 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정립을 기초한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상시훈련 지도 점검과 함께 제103회 울산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연습장 지원 학교의 시설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즐겁고 신나는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해 행복한 꿈과 길을 열어가는 학교 예술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1쪽 10번입니다. 건강을 더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생 건강관리 및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주기적 환경 위생 점검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북 방역탄탄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11번입니다. 더 올바른 안심급식입니다.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정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기구 지원, 쾌적한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데 올바른 안심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12번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원스톱 신속 대응팀의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교원 업무 경감 및 일선 학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13번입니다. 회복적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강북 2센터 운영입니다. 학생 상담 및 응급 심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학교 정의 향상을 위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휘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1번입니다.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 명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소통 공감 나눔의 강부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정책, 교육 행정에 대한 직원 토론을 활성화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유적지 탐방,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간, 부서 간 교류를 확대하며 헌혈 봉사, 성금 기부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채식, 일회용품 미사용 등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2번입니다. 편안하고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기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단계적 추진으로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청 홈페이지를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원 교습소 신규 설립 지원을 위한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며 학원 관련 정보 공개로 학원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3번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학교 회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교 회계 지원단 구성을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컨설팅과 사례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단위학교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회계 지도 점검과 학교 회계 조기 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4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모두 같이 성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누리과정 유아,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 학생 등 대상에 맞는 지원을 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15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초중고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108교에 대한 취약계층 및 위기 학생 발굴,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기관 자원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복지사학 지대 및 취약 위기 가정 학생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45쪽 5번입니다.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울산다운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미래 교육 환경을 위한 울산다운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성면 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노무시설 교육 환경 개선, 공간 혁신 및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가밀 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및 교실 정축 등의 사업에 교육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육시설 환경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6번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한 발 앞선 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긴급시설 보수, 수목 전지 및 방제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과 학교 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 발 앞선 학교 시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7번입니다. 배움과 성장이 지속하는 학교 조성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배움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인사 및 채용 업무 지원,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 시설 관리 업무 지원, 현장의 요구에 밀착 대응하는 운영체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 점검 지원 등 신규 사업 2개, 학생 교과서 배부 등 3개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2022년도에도 항상 소통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강북교육활동이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홍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변화와 계획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활발한 소통으로 의전 활동을 전임하시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손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변은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까지 1. 일반 현황 5에서 9쪽까지 2.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3. 강남교육 추진 방향인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 강남교육에 따라 강남교육지원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4. 강남교육 역점 추진 과제는 첫째, 학생 중심 수업 및 학생 자체 활성화 지원.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 회복 지원. 셋째,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육 환경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12가지의 세부 과제를 정했습니다. 13쪽 5.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교육지원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1. 배움이 삶이 되는 학생 중심 수업 지원입니다. 일상 수업으로의 초대, 강남 안심학년제를 운영하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단과 메타버스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2.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연계하며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 인성시티 투어, 미리 가보고 고교 탐방 진로 지원 등과 토론문화 활성학교, 학생 자치활동 지원, 다문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 3.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작은학교 성장을 위하여 마을, 학교, 강남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작은학교 14개 교회 행재정 및 프로젝트 수업 공동통합구역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4. 공정과 통합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과 컨설팅, 학교 방문 맞춤형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특수교육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설 치료기관 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치료비 전자카드 결제 도입으로 학부모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5.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연수, 두드림학교 컨설팅, 기초학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학습 클리닉센터 운영으로 난독, 학속 전문 검사 및 치료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 심리 상담 치료 지원으로 학습 격차 해소와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6. 미래를 담은 강남 자유학년제 현장 안착입니다. 교원 연수와 역량 강화 활동, 수업 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동아리 활동 등의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2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연계학기 학교 확대로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7.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지속가능 미래교육입니다. 여기저기 우리 동네 사랑 프로젝트, 미래 에너지 교육 운영, 강남 영재교육원 및 발명교육 운영, 메타버스 접목 과학교육 지원 등으로 자기주도 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인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8. 배움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연수를 대면, 비대면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학부모의 지원과 학교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0쪽 9. 튼튼한 몸과 창의적 감성이 자라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 체육을 통해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운동부 및 전국 소년체육대회, 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원 및 꿈기 자랑 발표회를 개최하여 예술교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32쪽 10. 건강한 학교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업무 컨설팅,
방역관리 현장지도, 흡연 예방 및 검문교육 지원 등으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11.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 급식 지원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 등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노후 급식 기계 기구비 지원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위해 최적의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12. 맞춤형 현장 밀착 지원 공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신뢰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단위학교 현장 밀착 지원과 간섭을 상설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원스톱 신속 대응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회복 및 화해 조정을 위한 대화 모임 운영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업무 경감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13. 사랑과 공감으로 든든 학생생활 회복 지원입니다. 진단, 상담, 치유의 원스톱 지원을 통한 학생 심리 회복과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 지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에 힘쓰며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소 역량을 강화하고 위센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1. 참사리를 통한 공감형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청년 반부패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다함께 토닥토닥 참여와 소통의 청년 조직문화, 으라차차 기운찬 직장환경, 함께의 나은 실천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년 연속 청년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포상금 전액을 신정 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45쪽 2. 협력과 소통으로 건전한 학업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지도 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학업문화를 조성하며 적법한 학원 운영 체제 구축 운영을 통한 올바른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맞춤형 컨설팅,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의 의무 교육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 회계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회계지도 점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및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8쪽 4. 꿈을 더하고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및 교육복지 안전망센터 운영으로 중점학교 지원 및 교육재학계층 학생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과 특수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비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5.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능 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교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간혁신 및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집중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6. 현장 중심의 학교 시설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듀비를 통한 학교시설 긴급보수 요청은 긴급시설보수, 수목전지, 방제무 등 급류별로 나누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사항은 즉시 현장 방문을 통해 응급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52쪽 7.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개선으로 올해는 20개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사 및 채용 업무 지원, 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관리 등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교무 행정 업무 전담팀 운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정기혁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께 네, 강남
교육지원청 교육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페이지 19, 2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업무 보고 잘 해주셨는데,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 시민 역량 강화 업무를 살펴보니까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강남 인성교육을 통한 공감, 소통하는 인성 역량 함량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인성교육 예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이 되시는가요? 네, 저희 강남교육지원청 인성교육은 2022년도 예산은 그게 8억 4,800만 원, 890만 8억. 8억. 예. 전체적으로 그 자료에 보시면 그 18쪽 맨 끝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1학년도 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그 2022학년도 예산 구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페이지에 그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약 9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성교육은 통합교부금을 제외하고는 한 20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에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를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키교육감 취임 이후에 교육 현장은 오로지 민주 시민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들에게는 큰 꿈을 가져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등의 훈화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관리자분들의 품격으로서는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묻고 싶기도 한데요. 좀 보통 보면 내가 이제 한 자리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2022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청기욱 의원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그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작은 사업에 불과하고, 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대개는 크게 두 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교과학습이나 이쪽이고, 하나는 생활지도라고 말하는데 인성교육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은 하나의 작은 내용에 불과하고, 네.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인성교육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성교육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수학 시간에도 어떤 발표를 하는 걸 갖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성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인성교육 하면은 도덕과 뭐 이런 과목만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이 발표라든지 대사관 이런 거 하나 잘 길러주는 것도 인성교육의 한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사업에만 이런 게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는 뭐 그거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인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동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 답변을 좀 속 시원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그 본인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과목 외에는 예. 아이가 좀 버릇이 없거나 해도 내가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쟤한테 도로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염려들이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이러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커가오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가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애로사항들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그 관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은 하시는가요?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숫자 강남 교육청에 예. 저희 자료는 1,514명이네요. 1,513명? 14명. 14명? 예. 예. 그러면 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지도에 대해서 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 다문화 교육은 실제적으로는 본청에 보면은 다문화 지원센터가 언양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남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지도, 한국어 이 아이들이 아마 한국어가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한국말을 익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 학습에서 학생 1인당 한 40 내지 50시간 정도의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만족도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96.2%가 상당히 만족도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이번에 아프간 아이들 사태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교육적인 차원만 본다면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역할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아프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나 이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이 교육 방침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첫째 언어가 되지 않는데 맞습니다. 수업을 하면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풀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께서 애하고 상담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지금 인사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 우리 강남 강북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 이 지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우리나라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수업을 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답변은 어째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강북교육장님이 그렇죠. 이제 강북인데 한데요. 실제적으로 강남 쪽에는 거기 이제 센터에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구성을 봤을 때 옛날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베트남 아이들, 동남아 계통이 많고 아프간인 계통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초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특정한 국가 아이들이 아프간 그쪽 애들이 이러한 계통의 언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 언어를 위해서는 울산 쪽에서 인적 자원이 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 다문화 전반적인 교육에서 강남교육청 쪽에서는 베트남 이런 이제 센터를 통한다든지 근데 실제적 지원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역할이 그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 답변 구체적인 답변 아마 전체적인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강남 강북에다가 예.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묻기는 예, 맞습니다. 예.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했기도 했는데요. 예. 하여튼 이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좀 이야기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지역적 특색 없이 타 지역의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더 질의하면 안 되겠죠? 해도 됩니까? 조금만 그러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업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2021년도에 이어서 2022학년도 업무 지침에 학교당 200만 원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상세하게 하달하였다는 것으로 제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업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조직 현황 파악 및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교육을 우리 흔히 3주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생, 학부모인데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님이 뭐 걱정하시는 분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 중에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아마 2022년도에 주제를 무엇을 학부모 교육에서 이제 하고 싶냐 이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들은 우리 지원청이 이런 데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방금 저 걱정하시는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 지원청 자체에서는 그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업무를 우리 직접 하기 때문에 바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 전혀 없다고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이제 장소 제공이라 아무래도 뭐 업무 줄인다 해도 학교에서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남 지원청 차원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뭐 우리 감남 교육장님께서 하여튼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또 일선학교에서 또 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예, 제가 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2021년 강남교육지원청의 일몰 사업들 이렇게 제가 현황도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요. 예. 일선학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어서 행정실이나 또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그다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한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에 불과한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업무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0학년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서 일선학교에 하달을 하여야 되는데, 학교 업무 정상화가 추진이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좀 불합리한 점들을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뭐 이 부분들이 뭐 본청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또 강남 강북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저도 현장에 방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현장에 나가보면 새로운 일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방금 저는 꼭 해야 될 일도 또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의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를 서면으로 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 자료 작성도 그럼 어렵고. 하여튼 뭐 그러시면 나중에 예. 추후에 그냥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섭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의하기 앞서서 우리 또 정교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게 강북교육청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뭐 또 동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특히 뭐 저희한테도 이제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뭐 이 사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당연히 뭐 우리 다문화도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견 수렴 왜 우리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은 벌어졌고 그렇죠. 이 학생들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 이런 이해 능력이 전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따로 별개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교사 수급 부분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제가 얼핏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외국인 학교에 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입학을 못하는 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한시적으로 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남에 아까 앞에 계속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강북의 질의 좀 드릴게요.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배움이 즐거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 한 2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1교 1프로젝트 수업, 그 다음에 안심 학년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업 설명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1교 1프로젝트 수업하고요. 안심 학년제. 예, 1교 강북교육 지원팀 네. 교육경 장원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교 2 프로젝트 수업은 강북 수다로 우리 강북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공유라든지 성과 공유라든지 나눔의 그런 사례 공유라든지 우수 사례죠. 수업에 대한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1교 1 프로젝트 수업은 본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성과 공유나 그다음에 수업 나눔 사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교 1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수업을 진행할 때 예. 주제 선정은 뭐 교사하고 우리 학생들 예, 맞습니다. 예. 학생들이 예, 공통으로 해서 이제 저걸 하는가요? 예, 주제 잘 알고 선정을 계시네. 하는가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업무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긴 한데 이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 정치 성향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뭐 사회적 논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주제는 갖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강남 거 보니까 메타버스 적용해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지정,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거는 뭐 초등학교 5학년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면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크게 3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활용 교육이 있고,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교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프로그램 연구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윤리 교육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나와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좀 치중하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특정한 학년은 했지만은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에는 그쪽 학년에 좀 치중하려 하고요. 네. 또 저기 중학교에도 보면 뒷부분이 나옵니다만 이제 과학적인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보고 작년에 실험적인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메타버스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예. 구축이 좀 되어 있는가요, 지금? 저희도 이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용 교육을 하니까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다 이런 건 조금 아직 어렵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거기 되게 제가 보니까 게드타운 같은 거 어떤 거요? 프로그램 이제 게드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말씀하시는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트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새는 뭐 로블록스는 거의 다 예, 게드타운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25명까지 무료고 넘어가면 또 돈을 받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뛰어서 한다면은 어떤 기반을 어떤 부분 말씀하시 그런 게 이제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기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는 쪽에 치중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좀 잘 좀 활용해서 메타버스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예.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북도 요 지금 계획들이 좀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 예, 강북도 메타버스 교육 자료를 지금 통해 가지고 또 이거를 갖다 활용시켜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지원단이 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를 보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또 뭐 기반 구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부 뭐 우리 뭐 이렇게 직속 기관에서 그런 뭐 이제 장비 구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네, 그 인정, 예, 초기 단계 이런 신규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집중력이 좀 강화되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의 효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예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해외에 제가 사례를 좀 봤거든요. 미국도 보고 뭐 일본도 보고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사례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도 좀 확장이 돼서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북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인데 아까 조금 전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학생자치회 연결망 구축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이거 페이지는 2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선거권 관련돼서 또 연령이 조금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좀 운영하면 또 정치화 될 수 있는 좀 그런 우려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은 이제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구축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활용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노기 교육감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 교육 이런 부분은 정규 교과과정처럼 모든 과목의 책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이 항목들입니다. 항목들이고 교육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학부모회, 학생자치회.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조례에 포석을 까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저는 우려감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면 우리 학칙 개정하는 부분들은 학교의 기관장, 즉 교장 선생님의 재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좀 충분히 달라.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지 말고 학교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들을 밖에서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가지고 교육청에서 굳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학교의 자율적으로 좀 재량권을 충분히 달라. 이건 원래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학칙은. 학교장, 기관장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자치회라든지 모든 부분을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 봐요. 보고 좀 자율성,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좀 그 방향성으로 좀 돌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민주시민 교육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원체 얘기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또 하면 또 식상해 하실 거고. 답을 하지 말까요? 예, 뭐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뭐 답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남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기초학력 보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학력 그 부진자들 한 2, 3년 동안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의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예. 분석까지는 실제로 보니까 아마 제가 그냥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어렴풋한 데이터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니 뭐 제가 뭐 몇 명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뭐 늘어나는 추세냐 줄어드는 추세냐. 근데 이제 지금 이건데 제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씩 코로나로 늘어나고 인해 있거든요, 지금.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좀 필요하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학생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예. 기초학력 부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이거 그 케어할 수 있는 비용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기초학력 부진자들 이렇게
테스트인가요? 체크 우리 뭐 시험 같은 거 치죠? 상반기 하반기는 나눠 2번 칩니까? 거기 예예 나눠 치고 분석까지 하면 예예. 2번 칩니까? 몇 번 칩니까? 상반기 네, 하반기 2번 네. 치죠? 한 번 한 번에가 2번 연간 2번 2회 아닙니까? 예예예. 맞죠? 두 번은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예. 그 기초 학력 부진자들 그 테스트를 해서 우리 부진자 학생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여기에 대한 그 케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초학력 보장 뭡니까 그게 진단 보장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면은 예.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 평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적성 베이스 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 데이터 관리도 하고요. 좀 그런 시스템은 이게 충남대 응용 통계 거기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흔히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우리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이제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게 일수업 이교사제라든지 또 방금 프로그램 베이스 캠프 또 글을 못 읽는 찬찬 한글이라든지 네. 또는 체험 플러스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그만큼 투입에 대해서 이제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검증이 됐느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도 꼭 제가 체크를 하는 것도 기초학력 부분에 발생이 얼마 됐는데 원래 구제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현장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구제가 됐는데 해가 바뀌면 또 문제 출제 경위 여러 가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책무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되는 데이터 분석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양적 데이터 분석인 자료인 것 같고요. 이제 학생이 이렇게 있다가 다음 시험 치니까 기초학력 부진자가 좀 줄어들었다. 이 양적인 테스트라는 부분이 체크하는 부분이고 제가 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체 지금 전담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기초학력 부진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일수업 이교사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한 게 질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보면은 제목 두드림학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드림학교는 교감생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드림학교 학생들이 원래 보면은 우리가 학력분 하나로만 접근하면은 이제 이 아이도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게 정서장애라든지 또는 한부 가정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두드림학교라는 사업 자체가 교감생위원장을 해서 관련되는 복지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두드림학교 운영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초학력 부진자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부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그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된다면 어디 전문 강사를 써가지고라도 위탁을 좀 주더라도 이 아이들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좀 증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수업 2교사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으로 한번 보시면 교사 수급이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지금 1학년 20명 내외 갖고 한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지금 교사 수급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 되면 기간제 교사들 쪽으로만 채용을 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정규 교사들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대안도 우리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밖에는 지금 기초학력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기초학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지금 사람들이 밖에서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또 교육청에 또 회의를 가시지 않습니까? 회의를 가시면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에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학생 자체의 개인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초학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교육의 내실화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원만 막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공교육의 내실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학원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리저리 규제 제한이 있어야지 공교육의 내신화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밖에 것만 제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교육의 내신화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기초학력 보장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예. 강북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지금 같은데. 아까 그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예.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원층이라는데 본층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3월달이죠. 3월 25일날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을 나고 나면은 그 본층에도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국장 아마 교육국장 단장을 해서 아마 센터장으로 해서 지금 생기거든요. 신설이 됩니까? 예,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건 심리 정서적 이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거라든지 네. 학습 결손, 그 다음에 뭐 경계선의 지능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 장애 이런 학생들도 저 총망라한 그런 상담 병행을 한다든지, 금방 말씀하신 두드림 학교 그거를 갖다 참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강남 강북 다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센터하고 1대1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한다든지. 거기는 인력 풀은 지금 충분하십니까? 그 문제에서는 조금 대기 네. 충분하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사업 개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센터에서는 본층에서는 초등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층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중등교육관과 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제 전에는 이제 좀 펼쳐져 있던 것을 이번에 좀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아마 본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한 곳에 집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초학력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역할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도 1년에 해가지고 바로 뭐 다른 학년을 옮겨가지 말고 이 담임생이 2, 3년 동안 계속 1학년 하면서 지금 이제 20명 같으면 자기 반의 학생이 최소 2회력이라도 최소 해서 2학년 올려보내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아마 본층에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지원층에서도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지금 우리 고운초등학교라든지 뭐 강남에도 저 있지 않습니까? 도왕초, 그죠? 모듈러 교실 이 부분에 대한 또 주민 민원들도 좀 있고 한 것 같은데 좀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시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올해 학교 학생 초등학생들 남녀공학 학교들의 성별 순번 어떻게 예.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강북교육장입니다. 네. 지금 학교의 현장에 다 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하겠고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한 32가지의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하기 가면 체크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는 좀 덜한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뭐 올해는 예를 들어 남학생이 하면 내년에는 뭐 여학생이 번을 먼저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막 습각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학교에 뭐 자율성을 충분하게 하면서 그럴 때 너무 한 성을 뭐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라고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3월부터인가요? 예. 학생들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크게 뭐 개교가? 네. 성에 어긋난다 남자가 먼저 한다든지 여자 먼저 한다. 그게 형평성이 아마 따라서 학교 자율적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실 해야 되고요. 사실 자율에 맡겨서 이게 잘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 올해 어쨌든 뭐 가나다 순으로 하던 어쨌든 뭐 남성이 먼저였다면은 좀 바뀌어서 하던 변화는 있겠죠. 예, 변화는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남학생이 했다면 제가 학교가 지적을 하면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아닙니까? 작년 같으면 올해는 네. 여학생이 먼저 하고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 가나다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장님은 저는 그 학교의 자율성인데, 의원 지적하니 저도 같은 의견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나다선을 한다 칩시다. 그것도 이해를 건다면 왜 해피부 가부터 문제가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자율성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시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하니까 보거든요. 자율성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가나다라 순서를 우리 지시를 했다 합시다. 그럼 왜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왜 앞으로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말 자율성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그대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하도 구체적인 지시라도 이런 건 하진 않았는데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이 지시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 저 작년에 예, 말씀드렸었죠. 작년에 말씀한 걸 그건 학교에 방금 하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대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지식도 나고 민원도 되니까 이런 걸 주의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올해 변경사항은 아직 교육장님께서 모르시네요. 올해는 아직까지도 이제 3월 돼야지 이제 그거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후로 바로 가서 출석부 편성할 때에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뭐 너무 오랫동안 남학생 우선으로 하고 여학생 뒷번호로 했던 그 시절에 지금 다 학부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예. 권익위원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예. 점차 뭐 좀 공평하게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방향인 거지. 가 먼저 하고 뭐 희은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육자님께서 정도 적절하게 조율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우유급식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어느 해에는 다문화가 지원 다문화 말고 그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되고 또 어느 해에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우유급식 지원이 혹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우유급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다자녀라 이런 거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네. 다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함되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들쑥날쑥 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이게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는 다자녀 가정에 우유급식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좀 변화 없이 우유급식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고민이 들던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건 없으세요? 예, 강남교육청 차원에서 우유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차후에 제가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근거를 하겠습니다. 그 고민을 할 텐데 그때 한번 교육장님께 자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민원인에 대하는 강남교육장에서의 그 담당자분의 태도가 예. 자꾸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근데 사실 업무만 하기도 빠듯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 그분은 솔직히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네가 해라. 뭐 그럴 거면 가져가라 사업. 이렇게 대우해 주시면 그분은 결국에는 의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신문고 앱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민원에 대해서 뭐 좀 원활히 잘 됐습니까? 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쪽지 같은 게 늘 오지 않습니까? TM 같은 거 문의해도 항상 오고 그런 거를 입구에 배치를 하거나 좀 그럴 수는 없을까요? 시스템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 극찬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도 느끼고요. 아니요. 제가 간담회 자리에 와서 예, 얘기하고 근데 그 갔습니다.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 뭐 내용은 여기서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저희들 쪽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민원 이런 거 받은 게 없는 상황이 바로 의원님한테 가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방금 하신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뭐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고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평가는 네. 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합니까?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민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저희들이 상당히 아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제 뭐 우수부수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저희들 쪽에 점수가 나오면 만족도 조사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요? 민원인들이 그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쓰고 체크를 가나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더 이제 의원님 말씀에 네. 저희들이 더 수용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강남교육청이 우수한 민원을 그걸 갖다가 많이 평가를 받은 게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라고 제가 들으면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권과 학부모 모든 사람의 권리잖아요. 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망설일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교육장 강남이든 강북이든 해서 진행하는 학교 자치나 학생 자치나 뭐 토론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상 헌법에 나오는 모든 국민에 부여되는 참정권도 학생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청소년 방학 패스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자기의 기본권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진짜 갈등 대립이 심했는데, 그 장소에 와서 상대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내 가족에게도 포함될 수 있겠다. 좀 수긍하고 조율해서 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답을 낼 수는 없잖아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조금 많이 이루어져야 갈등의 폭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2030 청년들도 생각보다 갈등이 되게 심한데, 이 청소년 또한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판단하에 올해 진행되는 뭐 토론이라든지 특히 학교 자치, 학생 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16세 정당 가입이라든지 18세 피참정권 맞죠? 네. 피선거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잘 이루어지겠죠? 예. 저도 인권하고 의원님도 동감하면서 저도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게 이제 미성년자를 미성숙자를 무슨 이끈다 그러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원들에게는 왜 정당 가입권이 없죠?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야 교육장님께서 그런데 발언하시고 제가 왜 이런 주장하시면 말씀을 되지. 드리는 거 하면, 왜 이런 말씀 학생들한테는 허용해주면서 성인인 교원들한테도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정권이 없나요? 아니, 우리 정당 가입권이 없잖아요. 네. 교원의 정당 가입도 한번 제가 교육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강북 교육장님, 교육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부분에서. 묻는다고 네, 교육에 대해서 예. 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잘 이거 우리 강북은 5가지 슬로우를 걸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참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과 청렴에 기초해서 열심히 강북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교직원들 정당 가입 좋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도 아예 공식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 하고 기사를 쓰는 사례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왜 언론이 공정을 가장해서 현실적으로는 다 어느 정당 한쪽 편에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입해서 행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나중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당초 업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도 이제 이야기 주고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학생을 이제 교육시키는데 집중을 하는데 사실 다문화 학생을 저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좀 제법 오랫동안 했는데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 다 느끼는데 학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문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조부모님들의 문제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엄마 나라에 대해서 뭐 발표한다거나 자랑하기라든가 또는 문화 익히기라든가 어떤 그런 대회나 그런 걸 추진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요.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 여성들이 결혼 이주해서 태어난 아이나 또는 중도 입국자나 어떻든 부모님이 나라가 국적이 다른 나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엄마 고향에 대한 어떤 자랑하기,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런 대회를 주최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상담 듣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아이가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서툴다고 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가 되면은 엄마를 약간 무시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에 이어서 아이가 크면서 아이까지도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무시하는 것보다 원래 그 아이들이 무시해요, 부모를. 그러니까 자기 한국 엄마도, 심지어 저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 되면 엄마랑 많이 싸우잖아요. 의견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를 표현을 그게 이제 의견 차이고 대립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 가는데 이제 이 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인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도, 그러니까 부모 교육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문화 자녀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조금 더 증폭시키고 자랑을 좀 해라. 사실 그쪽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회나 발표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문화 발표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분 아이들이 제일 제가 어려워할 때 지문 읽으면 지문이 뭘 묻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잘 인지를 안 해요. 한국말이 원래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문장의 맥락을 잘 모르고 그냥 통상적인 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과 다른 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동화책이든 일상적인 교과서에 관계되는 책도 읽기 대회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책 읽기. 그러니까 기초학력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이 저는 제 생각에는 책 읽기가 아닐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요. 며칠 전에도 봉사활동 하면서 수업을 조금 가르쳤는데 뭔 말인지 애가 지문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고 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만든다거나 발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지금 사실은 동청에서 어느 나라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 대회까지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방금처럼 이제 아이들이 자기 엄마 나라 그런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자기 나라, 엄마 나라 모국어라 그러죠. 그쪽에 보면은 엄마의 나라 말을 쓰는 거. 그런 활동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이제 그 대회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우수한 아이들, 그 대회를 가서 현장에 저는 이제 직접 제가 주관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영어는 가급적이면 또 안 나오게끔 하고, 왜냐하면 이제 주로 보면 우리가 본래의 취지는 다문화 아이들이 영어보다는 뭐 베트남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또는 이런 게 그렇게 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까지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처럼
애가 글자는 읽는데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용어로 문해력을 이제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문해력 부족한 것은 아마 교수 방법의 그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고쳐야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강남교육청이나 강북시 마찬가지겠지만은 1대1이라든지 40 내지 50 금액도 이런 한 150만 원 가까이 정도 지원이 될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엄마 나라 말로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말로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베트남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예. 문화가 있습니다 하고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대회를 예. 그런 개념의 어떤 소규모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회 나가는 진짜 잘하는 아이들 말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다문화 자녀들에게도 좀 더 그 아이들의 방법을 발표 기회도 높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캄보디아나 베트남 또는 중국에도 여러 뭐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여러 이제 있잖아요. 그 분들 민족들에 대한 자료 발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더 다른 거 하나 더 말씀 제안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오셔서 뭐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들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자라는 아이들 조금 더 한 3, 4학년 아니면 1, 2학년 아이들이 경로당 가서 또 할머니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업은 어떨까? 이제 아이들도 어쨌든 제가 이 한글이 이제 이 문해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해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발표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남들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가서 재롱도 떨고 그런 차원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한두 권씩 읽어주고 옛날 전래동화하고 그런 어떤 봉사활동처럼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가서 한두 명씩 그런 시간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강북교수님?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시고 저도 막 그 강북에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책 읽어주기를 하는데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은 작년보다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원래 벌써 지난주까지 마감을 했는데 경쟁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할머니만 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없느냐 이래서 할아버지까지 넣었는데 할아버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그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할아버지 들어오시면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또는 여기 지금 신청했는 이분들의 통해서 문호를 개방해놨으니까 아마 될 거라고 금방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도서관에서 아마 그런 행사도 아마 할 겁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책 읽어주는 그런 행사도 도서관에서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도서관하고도 한번 연락을 해보는데 이거는 또 강북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높고 이래서 계속 좀 올해도 확대되고 내년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인력이 조금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인력이 조금 된다면 아니면은 그 공익이라든가 또는 다른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명 가서 책 읽어주면 할머니께 읽어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더 강북 같은 경우는 너나들이 인성 교육을 해서 그 가족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네, 예. 같이 메이크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 지금 사업이 너무 그 세대별로 사업들이 다 나누어져서 20, 30대의 사업, 청년 사업, 청소년, 어린이 그다음에 실버, 신전은 요즘은 시니어까지 층을 자꾸 계층을 나눈 것 같아서 저는 자꾸 통합하는 사업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고요. 요번 책자에서 신규하고 확대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유적지 탐방, 문화예술 체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처음 하시니까 많은 시행착오나 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금 연말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정해가면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장애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신청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남과 강북이 양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선생님 그 사인까지 들어가야 되고 또 강남교육청은 그냥 이제 그 학생 뭐 부모님 사인만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양식을 좀 통일해 달라고 제가 한번 본청에 이야기했고요. 이걸 또 온라인으로 좀 접수할 수 있도록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 기기 사업이 지금 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예, 신청하면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그 특수지원센터에 없는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뭐 다음에 예산을 추경을 해서 그 공학기기를 갖다가 사서 구입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북은 보조공학 기기 그 지금 비치되어 있는 목록이 한 150개 정도 예, 되고 예. 혹시 거기에 없는 기기 보조공학 기기가 신청이 오면 예, 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지금 강북교육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지원하면 신청하면 지원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지금 부모님들 예.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게 지금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렇게 이제 교육청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150개 목록 외에 있는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예.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그러면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주문했다. 예.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필요한 물건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1년 하고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1년 하고 다시 또 제대하고 이렇게. 그러면 1년 하고 제대의 신청서를 넣으면 예. 추가로 계속 졸업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예산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12년 정도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물량은 좀 계속해서 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 방침은 지원을 한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예산을 제가 보니까 강남은 예산이 좀 많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공학 기기 지원에 강북은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산을 어디 조금 급한 데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공학 기기 지원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조금 저조한데 혹시 부모님 신청하시면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한 3분의 1 수준이라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예산 짤 때 보면 강남하고 강북 항상 비교를 합니다.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3분의 1 건지는 왜 다른데 아마 표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남은 2,9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네, 강북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물론 뭐 강남교육장이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강남에 보면 제가 여기 오늘 중점 사업 계획에 처음 보는 사업이라 관심이 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미리 가보고 고등학교 참방 진로인성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대상이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계속 했던 말이 지금 무고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특별히 지금 한 반에 20명이 잘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범섭에는 지금 학교가 계속 아이들이 늘어가지고 지금 한 반에 3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곧 고등학교를 선택할 학생들에게 좀 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학생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학생까지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막연히 이렇게 이제 것만 지나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미리 좀 가서 보고 그 고등학교에 좀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무고동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범서에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걸 더 줄어들면 선생님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도 줄여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강남청에서 미리 가보고 그냥 이런 그대로 고등학교를 초등학생이 6학년부터 이제 5학년까지 이제 진로지도 차원에서 이제 울산 시내의 초등학생들한테 학교 이름을 예를 들어서 특목고도 있고 뭐 애니원고 그다음에 인문계고 선비 이런 학교를 미리 가보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진로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하기 그렇게 했는데 방금 의원 지적처럼 중학생이 그래 한다면은 좋겠지만 이게 이제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저희들이 확대를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초등학생들. 네, 강북교육장님. 네. 예, 강북은 지난 준비의 중학교 첫봄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막연하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그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번 있고 본청에서 해서 강북에서는 했는데 거기 또 중학생이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까지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있어 굉장히 지금 현재 만족도가 높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중학생은 본청 미래과에서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학교가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또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이제 새로 짓고 이런 이제 정축을 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은초등학교 인근에 화봉초등학교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좋은 프로그램이다 지금 보이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좀 미리 좀 초등학교를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밀되어가는 학교 옆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계속 안 가는 학교. 제가 볼 때는 야암초등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학교는 새로 짓는다고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야암초등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학부모 대상으로도 조금 학교를 좀 탐방하게 하고 건축비나 또 거기 과대 학교로 일어나는 굉장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공사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건축비에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만약에 인근에 있는 야암초등학교나 하봉초등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고은초등학교를 그렇게 다급하게 정축을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늘 우리 서울과 울산의 균형 발전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겨져 있는 학교는 뭐 계속해서 과대학교로 커가고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뭐 학부모님 민원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어머님 손 잡고 그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학교도 학교 프로그램이 좋고 그 안에 있는 내실 있는 교육 또 뭐 거기 학교에 가면 1인 1학기 교육을 한다. 뭐 오케스트라를 충분히 접해볼 수 있다. 그 옆에 있는 학교와 다른 어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서 뭐 생존 수영을 뭐 4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학년 한다든지 뭐 여기 오면 뭐 태권도를 뭐 집중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한 반에 30명 넘어가면서 거기에 또 새로 학교를 지으면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미리 가보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는데 교육장님들 뭐 저보다는 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고민해 주셔서 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지역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주로 그 해당이 많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중학교 같은 경우도 방법 많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많고 고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축에 대해서도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약수 초등학교가 24년도 옮기면 조금 해결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보고 지금 이제 고은초등학교 모듈로 지금 해서 거의 완공이 단계가 다 돼가고 있고 중학교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공 사례가 울산 여중하고 울산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선호 학교였는데 이번에 선호 학교가 돼가지고 굉장한 그런 우수 사례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동구 쪽이나 이쪽 쪽에도 지금 단성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안도 지금 본청에서 지금 여건 개선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빨리 우리 지원청에서 생각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강남교육청도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거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가는 거는 저희 본청에 이제 유아교육과에 방금 하신 말씀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유치원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 유치원에서 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떤 정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각 유치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좋은 지적 고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야암초등학교는 방금 이제 이웃에 방금 학교 정축을 해가지고 그런 의원 지적이 문제가 있는데 야암초등학교는 그 앞에 아파트 입주가 늦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특정한 아파트 그 단지가 늦어가 한 2년 동안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 그것도 인식이 또 보면 옆에 좀 가면 낫다는 그런 의원님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쪽에는 학생 수가 용년 초등학교 원래 이제 거기 학교 이제 정치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암초 인근의 서남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방법을 좀 다양하게 써서 이렇게 학교가 계속해서 한쪽은 계속 몰리고 한쪽은 계속 축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들 그렇게
계속 정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좀 두 분 교육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네, 정기혁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넘어갔고요. 그냥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학교마다 돌봄 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유효 교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큰 학교일수록 이제 저학년일수록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그냥 신청을 해도 교실 부족이다 이래서 받지 않을 건지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국교육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 조금 강남부터 먼저 답변을 하고 예. 강남교육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좀 고학년들은 뭐 중간에 이렇게 학원 가는 시간이 학교 다녔다 와서 이제 학원 가는 시간이 좀 뒤에 있어도 집에 들렸다가 갈 수가 있는데 저학년들은 또 집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혼자 있으니까 어딘가 이제 학교에서나 뭐 또 주변에서 있다가 또 다음 일정을 가다 보니까 이 돌봄 교실에 대한 중요성을 어머님들이 많이 느끼고 이 돌봄 교실을 좀 원만하게 운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자분들께서 교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지원청이나 우리 본청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교실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지 않는다라고는 했을 때 민원이 앞으로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봄 교실이 이제 강남청에서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2021년 작년 자료입니다만은 그 이제 이용 학생 수가 17시 이후에는 이제 23명인데 질문하고 조금 다르죠. 질문은 이제 교실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교실이 부족해도 이제 그 예유 그런 게 이제 저학년 같으면 오히려 교실이 비지 않겠습니까? 거기 교실은 그 방과후를 쓰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저마다 뭐 이제 사유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그야말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쭉 받아보시고. 근데 이제 첫째 인식 자체부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저희가 이거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인식 자체가 교육이냐 돌봄 기능까지 해야 되느냐부터 이제 그건 더 상위적인 질문인데 그럼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국제화되나 이렇게 되면 다른데 돌봄 기능이 교육 기능이 이제 이런 문제까지 막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다 형평성이 맞게끔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방금 의원이 지적한 만약에 교실이 이제 오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교실에 또 그 돌봄 인력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인력도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실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면 교실이 있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어쩌면 이거는 이제 본청 차원에서 돌봄 부서가 거기서 정책적인 판단해서 아마 하면 좋을 거고 저희들은 이제 다만 지원한다든지 5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역할만 하고 있죠. 현재 그 조금 전에 강남청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어떤 저 개인적으로 민원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 내에서는 의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학부형들을 만나다 보면 5, 6학년들은 또 뭐 좀 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셔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 뭐 연년생 1, 2학년 이렇게 있을 때 어디 좀 맡겨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예, 또 맞습니다. 뭐 학교까지 또 학교 문턱이 높아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요즘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도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편하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본청하고 우리 지원청에서 좀 업무 연찬하셔서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다. 또 지역마다 또 차이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깊은 고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강북교육장님 뭐 강남교육장님 하시고 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예. 뭐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분들은 뭐 모듈러 교실이라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조금 어렵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본청의 교육혁신과에서 사실 이 정설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일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연경을 한다든지 교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또 우리는 또 연계형으로 지금 하는 학교도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좀 우리도 좀 뭐 본청에도 하고 있지만은 주가 돼 가지고 이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자랑을 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신전초가 지난번에 공사한다고 돌봄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웃에 있는 동천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그 또 동대초등학교에 해가지고 돌봄을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명정인가? 명덕은 지금 많이 이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명정이겠죠. 명정이 명덕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명청? 학생들이 또 공사를 한다 해서 지금 구 효문 분교에 우리가 그 지원청에서 그 직접 우리가 좀 뭐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을 해서 또 한 적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지원청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교육장님 뭐 자랑하실 거 하셨는데. 명촌입니다. 명천 초등학교였습니다. 명촌 초등학교죠. 예. 왜냐하면 명덕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칭찬도 해주셨는데 또 바로 옆에 학교기는 한데 거기는 또 유효교실이 많아요. 이쪽 학교는 또 밀집 과밀이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 학교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받기보다 뭐 당부 말씀 드리고 그냥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교육지원과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울산광역시 조례에 맑은 물 공급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는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학교 먹는 물 관리 실적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지원 차원에서 학교에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설치된 학교가 다수고 그 배수관 공사를 제대로 시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좀 소수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도 좋지만 원수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급식실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맑은 물 공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달으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화된 관들이 학교가 개교된 데가 오래된 데는 관들이 이제 앞으로 안에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그런 또 사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학교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추진 계획을 잘 좀 수립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활회복지원센터에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 관내에 2021학년도 학교폭력대처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알고는 싶은데요. 이게 뭐 강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강북도 함께 문제가 되기는 한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강남 강북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뭐 국장님 이런 출신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퇴직한 관리자 중심으로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이제 오래되신 뭐 4, 5년이 이제 경과 이렇게 퇴직하신 지 경과되신 관리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감각 흐름이 조금은 흐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위원회 분들을 요 또 이제 근래에 또 퇴직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달라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뭐 유출이다 이래서 아마 주시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달라는 말씀을 안 하도록 하고 어쨌든 좀 위원들도 좀 이렇게 근래에 퇴직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실 많이 수 정리를 있게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체육예술건강과하고도 관련도 있고 우리 강남 강북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방역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022년 방역 대책은 제대로 잘 되었는지 2월 말까지는 뭐 개학을 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방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을 해서 실시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일선학교에서 이제 방역 비축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체육예술과에도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선학교 한 개 교당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학생 1인당 지원을 하는 건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는지 우리 강남 강북에서는 이걸 뭐 10억이 지원 편성돼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키트는 아마 지금 한 8만 개를 지금 현재 학고에 네. 신청을 해놨고요. 지금 곧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하게 지금 혼란은 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확진이 됐을 때 그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확진자 분류도 해야 되는 그 혼란은 있지만은 강북도 마찬가지, 강남도 마찬가지, 강북에는 방역 탄탄 지원단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한라인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청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다음 키트 이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풍기 현상 때문에 지금 구하기가 사실 학교에 어렵고 또 학교에서 사실 이걸 한다는 것은 보건교사가 해야 될지 담임교사가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이런 학생이 직접 하기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본청하고 조금 이래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원에 대해서도 지원청에서는 이제 조치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으로 또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도 이제 학원으로도 이제 점검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점검만 하는 기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원 기관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보면 갑의 위치에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리는 입장만 추진하였다면 코로나 방역에는 변화가 없다는 자세로 좀 임해주시기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정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정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거든요. 잠시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교육청에서 우리 백신 패스 우리 청소년 상대로 정부 지침이 초기에 내려온 이후에 따로 뭐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이 백신 주사 맞은 학생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한 70, 한 2%, 그 정도 72% 됩니까? 조금 넘은 것. 부작용 생긴 학생들은 없던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례는 전혀 없던가요? 원래 강남 없지요. 강북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뭐 매뉴얼이나 뭐 부작용 이제 우리 예, 학생들 예, 그런 것도 다 학교다. 발생했을 시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예, 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인과성도 관계 없으면 뭐 500만 원 준다든지 거기 안내가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예. 500만 원은 뭡니까? 인과성이 인과성이 있고. 예. 근데 저 인과성 분석하기가 좀 어렵죠. 인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상이 있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500만 원 준다는 공문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예외 대상이잖아요. 기저질환 말하지. 기저질환 그죠? 그것도 병원에서 어차피 그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는 따로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뭐 제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거는 학교에서는 기저질환을 별도로 네. 그건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기저질환에 대해서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 그 별도로 또 그 초에 되면은 담임생이 그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또 조사를 비밀리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교사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근거보다는 그 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저 질환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조사를 초에 보건교사가 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그거를 연락이 돼 가지고 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강남 교육장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교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많았고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들 물론 뭐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자식이 주사 맞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뭐 걱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 대책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훨씬 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전에도 뭐 이리저리 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좀 해달라.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이 아닌 좀 중립적인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례를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인권, 교권, 노동인권, 기업가의 마인드에 대한 뭐 경영 마인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학생인권도 좋고 교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인권 중심으로 해서 또 한쪽이 너무 비대하게 커지다 보면 교권이 실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우리가 지금 학생인권 지원관도 생겼지만 물론 그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자칫 우리가 전북에 그때 부안에 우리 송경진 선생님 보시다시피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관련돼서 혐의 없음, 내사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기서 온나 와가지고 다시 조사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목숨을 달리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형평성 있는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인권 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 갔을 때 아니면은 기업에 취직을 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 그 벤처 기업가가 되든지 기업 활동을 하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오너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러면은 기업가에 대한 경영 마인드 이런 교육도 함께 시켜줘야지. 약자가 계속 뭐 안 돼갖고 뭐 이렇게 해가 뭐 돈 못 받았어요. 물론 돈 안 주는 사람이 더 나쁘죠. 나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가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치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중립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시켜달라. 제가 책자 내용들을 대충 다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한쪽에 쏠려 있어. 본질을 좀 읽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저게 청소년 백신 접종률 72%라고 했는데 2월 지금 현재까지 한 80% 좀 넘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네, 김종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시현 부회장님 네. 답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강북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뭐안 한다는 말도 한 것도 없고 더 한다는 말도 없고 가치 중립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꼭 제 말에 반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고 뭐 당연히 중립적으로 하시겠죠. 어느 하나 치우친다고 한들 학생들이 치우칠 대상도 아니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미성숙에 대한 범위라든지 뭐 기준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형법에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그걸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긴 하지만 그 이상은 학생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전 충분히 강남교육장님 또 강북교육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보다 더 전문적이시고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시현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강북 강남 교육장님께서는 2022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 등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경시의 임시의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